안녕하세요. 미국은 지금 땡스기빙인데 저는 여기 오래 살았어도 딱히 남의 나라 휴일에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 어제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었기 때문에 청소기랑 밥솥을 샀습니다. 쿠쿠 밥솥. 제가 그동안 비트코인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사실 계속 오르고 있을 때 말하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마켓은 제가 언제 좀 떨어지나 기다리던 차에 마침 이번 주에 드디어 조정장이 찾아와서 이번 기회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장중에는 16,000불까지도 떨어졌었거든요. 이번 주에 20,000불 찍었으니까 거의 한 이틀 만에 15% 이상 떨어진 건데 하지만 이 정도 pullback은 이 비트코인 bulls traders한테는 어림도 없고요. 심지어 아마 더 샀을 수도 있어요. 최근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번에는 이게 지난 2017년 비트코인 광풍 때와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 위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올해 가격 추이를 보면 올해 2월까지만 해도 거의 $10,000가 넘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3월 폭락장 때 거의 한 50% 이상 빠졌다가 한 4,000불대까지 갔다가 연초에 그래서 이 크립토 헤지 펀드들이 정말 많이 문 닫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여름 7월 기준으로 11,000불대로 바로 회복을 하더니 바로 며칠 전에 20,000불 찍었죠. 그래서 또 다시 버블 얘기가 나오고 최근 좀 시끄러웠는데 또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여기다 사람들이 또 5만 가지 이유를 갖다 대면서 트럼프가 지금 정권 바뀌기 전에 크립토 관련 규제 통과시키려고 해서 그런다. 아니면 그냥 이번에도 또 한 번에 버블팝이다.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긴 한데, 근데 꼭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꼭 비트코인즈가 아니라 뭐가 됐든 이게 2달 만에 가격이 75% 이상 오르고 그리고 3월 저점부터 보면 거의 3배 이상 뛴 자산이면 이게 당연히 조정이 좀 될 때가 됐죠. 그리고 이제 수익 실현할 이제 매도세도 있고, 일단 최근 너무 단기간 급상승하긴 했지만 이게 3년 전 이 비트코인 열풍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인 게 일단 그때와는 정반대의 이 매크로적인 시황이죠. 일단 이 자산으로서의 스테이터스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같은 매크로 백드롭에서는 사실상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safe haven asset이 없어요. 원래는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채권, 금, 달러가 안전자산 트리오인데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 셋 다 안전자산은커녕 주식 뺨치는 변동성과 상승 랠리를 타질 않나.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하도 많이 푸니까 이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달러 가치가 추락하다 보니까 지금 얼떨결에 금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이 기관들 움직임이 다릅니다. 이 수요 구성을 보면 많이 달라졌는데요. 일단 그동안 기피하고 있던 이 정말 트래디셔널한 기관들이 상반기부터 상당히 공격적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95% 정도 되는 이 비트코인 물량을 전체 시장의 2%가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정도 wealth distribution은 사실 다른 자산군에서도 보이는 현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제도권으로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시장에서 이런 식이면 이게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망설이던 헤지펀드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이 퀀트계의 영원한 1인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헤지펀드에서 이 Renaissance flagship 펀드가 있어요. It's called Medallion Fund라고 이 펀드에서 올해 4월부터 이 비트코인 퓨처스에 들어가서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Tudor Investment라고 원래는 이게 Fundamental Long Short 글로벌 매크로 이런 전략 위주로 시작했던 펀드인데 이게 규모가 커지면서 다른 다양한 전략들도 하고 약간 이런 퀀트적인 이 quantitative 매크로도 하는 펀드인데 이 펀드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이 폴 투더 존스라는 또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어요. 이 아저씨도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완전 투기성 자산이다. Bitcoins are speculative assets, nothing more.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올 초부터 조용히 스탠스를 바꾸더니 어쨌든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algorithmically controlled 이 supply cap이 있기 때문에 21 million인가? 그래서 이 scarcity premium, 이 자산의 희소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산이다라고 하면서 보니까 또 어느샌가 본인 전체 이 AUM의 한 1% 정도 되는 자산을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비트코인 가격 이제 추이를 보면 이 변동성이 매우 높긴 하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이제 해지 자산이었던 금이나 뭐 채권보다도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훨씬 낮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지펀드들한테는 이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게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포트폴리오 내 자산의 모든 가격 움직임의 음의 상관관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헤지펀드 절대 수익이라는 게 이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그 어떤 마켓 상황에서도 이 일정 허들을 넘기는 수익률을 유지한다는 뜻이지 이게 뭐 대박 주식 몇 개에 올인해가지고 뭐 수익률 1000 찍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뭐 아무튼 뭐 이렇게 헤지펀드들을 중심으로 이제 큰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수급에 영향을 미치니까 관심이 없어도 이제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원래 기관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헤지펀드들이 움직이죠. 얘네는 이제 규제 대상이 아니니까 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위험 자산군에 맘대로 베팅할 수도 있고 실제로 시장을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점차 institutionalize 되면 그럼 조금 더 보수적인 기관들이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제도권에 정착을 하겠죠. 지금만 봐도 이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오픈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총 85개가 됩니다. 이걸 다른 주요 통화 베이스 상품이랑 비교를 하면 currency futures하고 비교를 하면 US dollar index, Swiss franc, 뭐 Fed funds 이런 선물 시장 역시 이제 기관 비중이 비슷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제도권 진입을 암시하는 몇 개의 마일스톤이 있었죠. 지난달 페이팔에서 이제 비트코인 및 뭐 다른 크립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스퀘어 같은 이제 다른 테크 뭐 유사 기업들도 이 기업 밸런스시트에 현금성 자산 cash reserve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제 비트코인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8월부터 이제 피델리티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뮤추얼 펀드를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기관을 통한 간접 투자 비에클이죠. 그리고 원래 피델리티는 여기 CEO 이 아비게일 존슨이라는 사람이 월가에서도 이 크립토 볼로 되게 유명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이제 ETF는 없어요. 비트코인 ETF는 없는데 참고로 독일에서는 이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어서 이제 트레이드 되고 있긴 합니다. 8월부터 론칭이 되었는데 벌써 150 million 정도 되는 AUM에 수수료가 2%씩이나 되는데 이 ETF 수수료 2%면 거의 무슨 헤지펀드급 수수료인데 그래도 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은데 사실 이것도 결국에는 수급에 의한 매매 가격의 형성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비트코인즈의 내재 가치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겨요. 아니 비트코인즈의 가치가 어딨어. 그냥 거래 가격이 있을 뿐이죠. 금도 그렇잖아요. 금의 가치가 어딨어. 그냥 노란색 돌덩인데. 하지만 그에 대한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도울이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IB들의 본격적인 셀링이 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인 트레이드 하는 트레이더들이 있으면은 다 잘라버리겠다고 이제 크립토 같은 도박 상품은 우리는 뭐 취급 안 하겠다. 이게 미국 주 IB들의 이 스탠스였는데 그런데 지난 몇 년 사이 조용히 크립토 전담팀을 만들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아예 대놓고 각 하우스 시니어 주식 애널리스트들이 이 IB 이름 걸고 대외적으로 이 비트코인즈에 대해서 굉장히 bullish 뷰를 발표하고 있어요. 최근 시티그룹에서 이 시티 애널리스트가 내년엔 달러 가치가 20% 이상 하락할 거고 비트코인은 21세기형 금이라면서 내년 12월까지 32만 불까지 간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리포트를 굉장히 보고 싶은데 제가 시티하고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서 클라이언트가 아니니까 받아볼 수가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일단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비트코인즈에 대해서 bulish한 증권사가 시티예요. 그리고 또 JP모건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 또 3배 이상 오른다고 비트코인 찬양하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이건 좀 예상충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게 JPM 같은 경우는 아예 Onyx라고 한 100명 정도 되는 이 크립토 전문 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따로 만든 코인도 있어요. JPM 코인이라고. 뭔가 되게 창의력이 떨어지는 이름인데 그리고 몇 주 전에는 또 처음으로 모 대형 IT 기업 클라이언트가 이 JPM 코인을 사용해서 대규모 국제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자기들 코인 홍보하려고 언론에 일부러 흘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핵심은 이런 대형 IB 기관들이 뭐 비트코인이든 뭐든 이 코인을 국제 결제 수단으로 밀고 있고 이렇게 대기업 수요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에 소포트가 생기기 때문에 눈여겨볼 포인트이죠. 뭐 JP 모건만 봐도 얘네 혼자 하루에 움직이는 금액이 $6 trillion, 6조 달러를 움직이는 은행인데 이 정도 거래량이 있는 은행들이 이제 크립토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뭐 어찌 됐던 호재죠. 이제 미국 증시를 규제하는 SEC도 강제로라도 이제 리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만간 비트코인 ETF가 나올 날도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실 비트코인 ETF는 지난 2013년부터 SEC한테 계속 승인해달라고 사람들이 조르고 있던 상황인데 뭐 어쨌든 그동안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이든 정권의 버프가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타이밍이기 때문에 운 좋은 애는 절대 못 이기죠. 내년에 바이든 정권의 이 옐런 재무부 장관 이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이 슈퍼 양적 완화, 초저금리 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 옐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비판적인 거로 유명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비트코인 수요에 대해서는 이들의 정책 방향이 호재예요. 게다가 미국은 지금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를 많게는 한 2배까지 인상할 거라고 하니까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수요는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한 건 아니고요. 이 비트코인즈에 대해서 회의적인 투자자들도 분명 있죠. 대표적으로 이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레이 달리오는 얼마 전에 본인 SNS에 난 비트코인즈 가격 이렇게 오르는 거 정말 진심 이해 안 가는데 누가 나한테 설명 좀 해줘라 라고 트위터에 올렸어요. 저도 봤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우선 주식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전통적인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 수요에 의해서 시장이 더 커지고 제도권에 편입되기 시작하고 이게 또 기존 화폐를 위협할 정도가 되면 정부에서 막강한 규제를 통해서 이 통화로서의 기능을 아예 상실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 그리고 안전자산으로서 금이랑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리저브 커런시인데 어디서 비트코인이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대형 투자 기관들,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쓸 일이 없다라는 게 이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들이에요. 이 말을 트위터에서 했다가 온갖 비트코인 추종자들 및 초딩들이 몰려와서 거의 무슨 테러 당했거든요. 아니 레이 달리오한테 네가 뭘 안다고 헛소리냐, 경제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이 포스팅 댓글들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레이 달리오하고는 반대 견해이긴 하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요. 마지막 몇 개 포인트는 동의를 못 하겠지만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는 암호화폐는 언젠가는 이 메인스트림 자산으로 분명히 입성을 할 거고요. 그게 언제가 될 것이냐는 이 타이밍의 문제이지 되고 아니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화폐로서의 가치보다는 이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금의 가치를 인정하는 한 비트코인은 영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투기성으로 단기간에 수익률 몇백 찍고 싶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건 지양해야 하지만 내 자산의 내 총 포트폴리오의 한 1, 2% 정도는 혹은 이 밀레니얼 세대관에 따라서 이 방어 자산으로서 갖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